and it was a great suit, believe me, a really good suit. It's all cut up, and you're going to get a piece of it. I'll be autographing some of them. A true collector's item. This is something to give to your family, to your kids. 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트럼프가 자신에 대한 NFT가 나왔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NF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크립토 불장이 끝났을 때 이미 인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에 대한 NFT 카드가 47개가 있으니까 한 장당 약 100불 정도, 그러니까 약 10만 원 정도 하니까 이런 것들 주문하는 사람들 나랑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 머그샷을 찍은 당시 찍었던 양복에 작은 조각을 잘라서 주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NFT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쯤에서는 다시 한번 NFT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흥미를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 아치브에 따르면 지금 SEC가 블랙락과 세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해서 지금 12월 11일 날 한번 만났고요. 그리고 또 이 12월 8일 날 한번 또 만났고요. 그리고 12월 7일 날, 그러니까 7, 8, 11일 3일 거의 연속으로 비트코인 스팟 ETF 문제 때문에 만났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SEC가 블랙락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고 있다. 즉 협상을 위해서 만남을 자주 갖고 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비트코인 스팟 ETF 결정이 조만간 이 승인 여부를 앞두고 굉장히 분주하게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 스팟 ETF 승인을 위해서 막바지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SEC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그리고 플랭클린, 템플랜톤 이렇게 쭉쭉 많은 회사들을 계속해서 이번 주에 만나왔다라는 점. SEC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전과의 반대로 캐시 우드 말대로 변화를 주면서 많은 회사들과 인게이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상호 보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계속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테러리스트, 그리고 마약, 그리고 범죄자들이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다. 이 암호화폐를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이 JP 모간 CEO 제이미 데이먼이 언급을 했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과 맞장구를 치면서 우리는 이것을 빨리 없애야 된다. 크립토를 우리는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지금 제이미 데이먼 같은 경우는 크립토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언급을 하고 있고,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서류를 제출하면서 우리는 크립토를 뿌리 뽑아야 된다. 크립토를 없애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참 모순적인 행동들이 나타났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JP 모건 제이미 데이먼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JP 모건이 이 인터널 그 내부에 있는 크립토 암호화폐 팀을 3배로 늘렸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지금 최근에 이번 주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쁘게 언급한 사람이 자기 회사 내에서는 크립토 암호화폐 팀을 3배로 늘려놨다라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는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도 암호화폐 이 산업을 무시할 수 없고 암호화폐의 큰 이 잠재적인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제이미 데이먼도 계속해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어떤 거냐면 크립토가 이 마약이나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뭐 달러는 그렇지 않은가요? 암호화폐가 생기기 전에 모든 범죄들은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은 달러로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이 암호화폐를 또 좋은 쪽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예제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걸 쏙 빼고 나쁜 예제들을 제시한 거죠. 달러도 똑같다라고 생각돼요. 달러도 좋은 예제가 있는 반면 달러를 통해서 마약, 테러리스트, 그리고 범죄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제이미 데이먼이 하는 말이 상당히 모순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JP 모건과는 다르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말했냐면
지금 비트코인 스팟 ETF 이 승인 여부 때문에 엄청나게 큰 욕구가 상승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2024년,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동안 굉장한 상승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지금 골드만삭스와 이 JP 모간의 두 개의 다른 입장 차이를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연준이 금리 발표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혹은 이 마켓에서는 솔직히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죠.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어제 나온 CPI 결과가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이 원하는 목표 인플레이션을 잡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잘하면 2024년 이 첫 분기쯤 금리 인상을 자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있었던 연준 FOMC 금리 결정 요약을 하면, 연준은 오늘 있었던 세 번째 회의 연이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연준은 경제 성장이 2023년 3분기 이후로 둔화된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다수의 연방 관리들, 그리고 2024년에 이자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쯤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금리 인상이 너무 높으니까,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거나 집을 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근데 금리 인상이 조금 낮아진다면 좀 더 경제가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간 예상에 따르면 2024년에 약 3번의 금리 인하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마켓이 상승세를 보여주곤 했죠. 잠시나마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제롬 파월이 흥미롭게도 그래도 2024년에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24년에 대해서 굉장히 캐시 우드 같은 경우도 어둡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AI 기술에 따라서 또 한 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 생산량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금방 낮출 수 있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지금 2024년이 코앞에 왔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비트코인 스팟 ETF 승인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크립토장의 불장이 이어질지 지금 요 몇 주 안에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승인이 나지 않더라면 많은 회사들이 SEC를 고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내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언젠가 승인을 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